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 실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회 문제로 이거는 여기 대한상공에서 자격 평가 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종목 속에 전산회계 운영사 종목 속에 운영사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2급은 그 이론이 재무회계 원가액에 60분이고 실기는 80분이고 운영사 상급은 이론은 40분이고 25문제 나오고 실기는 60분입니다. 우리는 더존의 그 스마트 A 기반의 S 플러스 요거로 할 거고 과목당 그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필기는, 실기는 70점 이상이고요. 그럼 매년 초에 요것이 발표돼요. 이게 실기 모의고사 문제 2024년 운영사 상급 공개형 요 S 플러스 상급, 2급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캠프는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여기에 프로그램 설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열게 되면, 이걸 이렇게 열게 되면, 처음에는 회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로그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 등록을 이렇게 누르고 회사 등록을 이렇게 여기 101번부터 요 사이니까 1000번으로 그냥 한국이라고 하고 법인 그다음에 사용하고 그냥 기만 이렇게 24년으로 해서 이렇게 회계기간 이렇게 입력하고 그냥 이거 끈 다음에 여기 이제 검색해서 여기 1000번 하나 등록이 돼 있죠. 이렇게 해야 로그인이 돼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열리면 여기 이제 회계를 누르고 여러분들 그 다운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실기 모의 문제. 그럼 매년 이 프로그램도 매년 바뀝니다. 이거 새로 설치해야 돼요. 매년 초에 1월달 초순에서 한 10일 그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1월달 한 중순에 발표가 되겠네요. 1월달 한 중순경에. 자, 이렇게 뭐 중하순경이 될 수도 있고 보면은 24년도고 뭐 내년은 25년도고 이렇게 매년 바뀌니까 하여튼 그에 맞는 걸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운받은 거를 갖다가 데이터 백업 데이터 복구를 이렇게 여시고 선택을 누른 다음에 저는 이 문제를 다운받아 갖고 약간 문제 1번 요 부분을 약간 변형을 했어요. 자, 변형을 이렇게 했거든요. 변형을 이렇게 해서 했고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아요. 요 회사 이름만 좀 바꾸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제가 IT고에 올려드릴 거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하셔도 되고 이거 하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상공에서 거 다운받아 갖고 다시 그거를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이렇게 데이터 복구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수정을 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폴더에다가 기초 DB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기초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문제가 이제 요거고, 이제 해설은 이제 답을 이렇게 올린 거고, 기초 DB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대안학기죠. 그럼 대안학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대안학기를 선택하고 복구하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요 101번으로 그대로 복구하겠습니까? 하면 예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 자, 복구가 되면 여기 성공이라고 떴죠? 그럼 여기 회사 코드에서 이걸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대안학기가 이렇게 딱 떴어요. 여기 지금 대안학기죠? 대안학기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확인을 누르고 자, 이제 대안학기가 떴으니까 로그인을 눌러요. 자, 그러면 기존의 것이 이제 대안학기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이제 회사를 누르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기존 정보를 입력하시오. 신규 거래처 등록하시오. 이거는 전산회계를 하던 운영사를 하던 엄청 많이 했던 거죠. 거래처 등록.
자, 1005번과 2005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1005번, 1005번. 자, 회사 이름이 그 김태노예요. 김태노 주.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옆에 있죠. 요 그대로 숫자만 갖다 찍으면 됩니다. 앞에 거는 세무서 코드, 가운데 거는 업종 코드예요. 뒤에 거는 고유번호고 101 81 532 532 12. 자, 그리고 대표자는 김노래. 자, 요거는 매입처라 그랬죠? 그러면 요 매입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업태는 여기 나와 있죠? 제조와 악기라고. 그럼 업태는 제조, 그 다음에 악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더 이상 없죠? 실무에서는 우편번호고 뭐 추가사항에서 여기 이메일 주소. 그래야 전자세금에서 발행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2005번입니다. 그래서 2005번. 자, 이소프라노.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21181 12459 12459. 자, 여기는 누구예요? 이사랑. 자, 요거는 이제 매출처죠. 매출처 이렇게 하고, 업태가 도소매, 그 다음에 악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자산을 등록하시오 그랬죠. 자, 유형자산 등록은 전체 메뉴에서 이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회사는 고정자산을 종류별로 등록합니다. 요거 물음표 누르면 종류가 많죠. 이 종류별로 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차량운 방구를 선택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 기존에 차량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차량운 방구 여기 화물차를 샀대요. 자, 코드는 2000번이랍니다. 그러면 2000번. 그리고 이거는 화물차. 그 다음에 취득연월일은 2024년 12월 03일. 자, 여기에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 요거는 여기서 고치는데 우선 여기 신규 취득 금액이 2,800인데 여기에 금년에 취득한 거예요. 이게 24년도 지금 문제거든요. 24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취득한 거니까 당기 신규 취득 및 증가 여기 안에다가 2,800을 입력하고 쭉 내려와서 여기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죠. 요 밑에 보시면 정률법은 0, 정액법은 1이에요. 이 정액법, 자동차는 법인세법에서 정액법으로 업무용 자동차는 이렇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1번 하면 정액법, 여기 0번 하면 정률법, 1번 하면 정액법 이렇게 바뀌어요. 내용연수가 여기 5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5년 5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취득 수량은 지금 한 대죠. 한 대. 뭐 2대 산 것도 아니고 한 대 산 거. 취득 수량 한 대.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 다 여기 800번대요. 우리 운영사 상급은 다 도소매업이니까 800번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에 그 당기 감가상각 B를 알 수가 있어요. 요게. 그럼 이제 결산할 때 요 금액을 보고서 그대로 갖다 입력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감가상각도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지고 아주 편리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무 프로그램에서 이 물류관리 이런 거 전부 다 원래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조업일 경우 이제 물류관리 있고 상품일 때 물류관리 있는데, 이런 상품을 사고 팔지 않는 서비스업일 때는 이 물류관리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일반 전산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게 빠져 있어요. 여기 빠져 있고 이렇게 회계, 인사, 법인조정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류관리는 이제 상품을 사고 팔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원재료 만들거나 할 때,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 요거 원래 실무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상품 등록을 하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물류관리에서 해야 됩니다. 상품 등록은 여기 품목 등록에 들어가서 상품, 뭐 원재료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코드는 1500번. 그 다음에 여기 품목은 앰프. 그 다음에 여기 규격은 FF죠. FF.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상품이고 여기 기본 단위는 EA 뭐 몇 개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물음표 눌러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 이게 없으면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EA라고. 자, 이렇게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자 등록이 다 됐습니다. 여기 4점이에요. 하나당 4점씩. 그 다음에 신규 부서 등록. 그러면 여기 부서 등록이 여기 있죠. 자, 여기 지금 40번하고 50번이에요. 그러면 40번 자재부, 그 다음에 1번 부서, 그 다음에 판관비 이렇게. 자, 그리고 또 50번 이번에는 품질관리부 부서, 그 다음에 판관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면 여기 사원도 등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뭐 그 문제는 여기 시험에 나오질 않으니까. 자, 여기에 됐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닫아버리고 모두 닫게 하면 쭈룩 닫히고 회계로 가서 일반 전표. 일반 전표를 열고 전표, 채권 채무 및 금융 거래는 거래처 코드 입력하고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자, 일반 전표고요. 메인 매출 전표는 요거 이렇게 세금 계산서 있는 것만 입력합니다. 왜냐면 이건 부가세 공제를 받고 이거는 부가세를 이제 납부해야 되고 하니까 요 두 개만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고 입고 그 다음에 입고하고 요거는 이제 출고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로 자동 작성되게 합니다. 일종의 ERP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12월 3일 날 자, 그러면 기존 정부에서 등록한 화물차를 스피드 자동차로부터 2,800의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2,800만원. 그리고 대변은 외상으로 구입했대네요. 그럼 외상이라고 외상매입금 할까요? 안 되죠. 미지급금입니다. 자, 이건 누구예요? 스피드 자동차 2,8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4일 날 계약금으로 확인되다. 11월 30일에 입금이 된 거였어요. 한번 11월 30일 한번 가볼까요? 30일. 여기 가수금이었네요. 돈이 들어왔고 가수금으로 300 처리했는데 지금 12월 04일 날 지금 요 입금된 300은 미래 악기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확인됐어요. 그럼 차변에 요 가수금을 없애줘야 돼요. 이런 애매한 계정은 쓰면 안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이런 계정은 항목은 입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밝히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계약금이니까 선수금 대변이 자 선수금인데 이게 누구예요? 미래악기 300. 자, 여기서 좀 조심할 점이 보통예금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이걸 보통예금으로 해서 국민은행에 입력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미 보통예금 들어온 거는 11월 말일 날 이미 보통예금 들어온 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분개할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점을 가수금으로 한다는 점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짜는 정확히 입력해야죠. 11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원천 징수했다는 거는 소득의 원천인 그 월급 주는 거에서 떼어놨다가 이제 세무서나 건강공단에 갖다 낸다는 거니까 회사가 떼어놨을 때는 그 대변에 예수금으로 분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금이란 부채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금이 차변에 와서 이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35만원, 48만원이죠? 48만원. 그 대변, 이건 뭐예요? 현금으로 납부했죠? 그럼 이거 그냥 요거 1번 출금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럼 한 줄이면 끝나죠.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 뭐, 입금 출금이 헷갈리시는 분은 차변 대변으로 해도 돼요. 매입처 대구악기에 발행한 약소금 2천만 원이 금일 만기가 되어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음을 확인하다. 그럼 이거는 어음을 내가 발행했던 건데 발행했던 어음이 어음대금을 지금 지급했으니까 이제 부채가 없어졌겠죠. 그래서 지급어음 252번 지급어음 누구예요? 대구악기. 대구악기한테 어음을 발행해 줬었어요.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은 어디서 들어갔어요?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 기업은행 당좌예금에서 2천만 원이 나갔어요. 자,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날 거냐? 아닙니다. 요 받으러옴 지급어음으로 분계된 거는 요 기능모음에 보면 여기 자금관리 F3 있죠? 요걸 해줘야 돼요. 그 어음 발행했을 때는 어음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음 등록은 어음을 발행할 때만 등록하는데 이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 어음 등록은 다 해놓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백데이터로 출제가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F3만 누르면 돼요. F3 누르고 그럼 이 밑에 나타났죠? 자, 여기 결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어음 번호 여기다 입력하느냐? 아니에요. 입력할 필요 없어. F2 도움말을 누르면 이미 등록이 됐어요. 여기 대구악기. 자, 금액 2천만 원. 어음 번호 맞죠? 003. 그 선택. 그럼 들어갔어요. 자, 이게 결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결제는 3번이고 회수는 4번이에요. 회수는 내가 어음대금을 받는 거죠. 이게 결제로 제대로 나와 있나 꼭 확인하시고 번호 들어갔죠. 다른 거는 입력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물류관리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생회세를 발급받다. 그럼 입고 입력. 상품을 샀으니까 입고 입력에서 12월 13일 요 이제 요걸 보고 하는 거죠. 12월 13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운영사에서는 건별 과세밖에 안 나와요. 뭐 건별 과세 말고 뭐 내국 실용장 구매확인서 뭐 이런 거 약간 카과나 뭐 현과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운영사 2급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나와요. 그때는 여기 입고 입력에서 안 해요. 그런 거는 상품을 사고 팔거나 원재료를 사거나 그 다음에 제품을 팔거나 할 때만 입고 입력, 출고 입력을 하지. 그 외에 뭐 복리후생비 식사를 식당 가서 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카과로 하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입고 입력 아니고 그냥 매입 매출 전표에서 직접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선택해주고 거래처 코드는 상대방이 서울악기죠. F2 눌러가지고 서울악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급을 보시니까 현금하고 외상하고 두 개가 나와 있죠. 일본의 현금, 일본의 외상. 자, 그러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급 구분이 외상으로 하면 안 돼요. 혼합이에요. 왜냐면 두 가지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1번 상품을 하고 품목은 F2 눌러가지고 지금 피아노 샀죠? 그러면 이제 피아노 요거 확인을 누르고 자, 수량은 몇 개입니까? 65개. 단가는 30만원. 공급가액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 끝났죠? 요 밑에, 여기에 현금란에다가 84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외상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데 이렇게 클릭해 봐도 요거는 안 없어지니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전표 추가 버튼 눌러요. 그러면 전표 추가 버튼 누르고 전송 버튼까지 누르면 돼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가 자동 작성됩니다. 그럼 여기 매입 매출 전표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날짜가 12월 13일이죠. 13일. 여기 왔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자, 피아노 지금 요 금액 왔죠. 그리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요.
전자입력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들어오고 외상매입금 현금이 845만원 나갔고 나머지 외상 아주 잘 됐죠. 그러면 현금으로 나갔는데 이게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나갔다 그러면 여기에 은행을 적어줘야 돼요. 근데 이건 현금이니까 그냥 뭐 거래처는 뭐 이렇게 서울학교 냅둬도 되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20일은 일반 전표예요. 자, 12월 20일 날. 자, 일반 전표에 튼튼건설의 본사 사업 건설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이건 차변에 이거는 뭐예요? 건물을 짓는 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이렇게 건물 지어요. 그럼 1,500만원. 건물 지을 때 그 계약금, 중도금을 어디까지 할 때 중도금 좀 어디까지 하냐면 그 기둥 세우고 지붕까지 이렇게 해주고 내부 인테리어는 그 계약금, 중도금까지 줘야 그 다음에 그 중도금 받고 나서부터 이제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 하고 이제 나중에 잔금 받아가는 거예요. 계약금 줬으니까 이제 뭐 시작하는 거지 뭐. 자, 그럼 1,500이고 대변은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건 어디예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1,50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이게 나왔네요. 상품 매출하고. 그러면 다시 물류관리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매출한 거니까 출고했죠? 출고 입력. 자, 날짜는 12월 24일. 12월 24일. 자, 이거는 세금연서니까 과세 맞아요. 건별 과세.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여기가 지금 미래학기죠. 우리가 파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 대안학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미래학기 F2 눌러가지고 미래학기. 자, 미래학기고 여기에 다 외상이냐? 여기 보세요. 다 외상 미수금이죠? 그러면 여기 외상이 맞아요. 자, 맞고 그 다음에 상품 선택하고 품목은 F2 누르면 자, 피아노죠. 첫 번째가 피아노. 수량은 50개. 금액은 단가는 80만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상품이고 F2 눌러가지고 전자기타. 두 번째 전자기타. 그래서 수량은 40개. 단가는 30만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외상이면 됐고 여기에 그냥 다 외상으로 돼 있죠. 요 대금 뭐 현금이고 당좌수표 발행 이거는 그 매출할 때는 당좌수표 발행해도 상대방이 발행한 거 내가 받아도 현금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발행했던 수표 받았을 때는 여기 들어가죠. 그때는 당좌예금이 들어온 거니까 다 현금이고 어음으로 받은 거고 예금 카드로 받은 거고 계약금 받은 거 있으면 되고 요거 하나뿐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부터 눌러요.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전송 버튼까지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지금 12월 24일이죠. 그럼 24일 찍어봐요. 쫙 다 왔어요. 피아노 외에 요 복수거래 보시면 요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입력된 게 여기 옵니다. 자, 그럼 여기 전자세금계에서 1번 여 찍어주고 이게 분계가 맞나 보세요. 전부 다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됐고 뭐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거 있다면 은행을 고쳐줘야 되지만 어음 받았으면 발행인 어음 대금 줄 사람으로 적어야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니까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26일 날입니다. 26일 날 단기 시세 이건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죠. 일반 전표죠. 12월 26일 날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액면 이거 액면 필요 없어요. 내가 취득했던 주식은 요 액면이 필요 없고 우리 물건 살 때 정가대로 삽니까? 뭐 깎아서 사거나
정가하고 다르게 사죠. 취득금액 12,000원 중 600주를 14,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받다. 그럼 이거는 대변에 이거는 단기 시세 차익은 단기하고 찍으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계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일종의. 자, 그러면 여기 취득금액이 12,000원인데 600주죠? 이걸 곱해요. 중 600주. 자, 취득금액 12,000원. 얼마치 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12,000원짜리를 600주를 사왔던 그 600주의 원가가 12,000원이에요. 그럼 요거는 그대로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곱해봐요. 600주 12,000원이니까 6이는 12.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720만원이죠? 그러면 대변이 720만원. 그리고 차변은 14,000원에 처분했어요. 14,000원. 14,000원에 처분했답니다. 그럼 14,000원 곱하기 600주 해봐. 6일은 6, 6, 4, 24, 840만원이죠?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103번 보통예금. 이거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인가 꼭 확인해야 돼요. 840만원. 뭐 국민은행에 보통예금도 있고 당좌예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구분 잘해야 됩니다. 대변에 이거는 처분해서 이익 받죠? 그러면 단기 이렇게 찍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2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28일.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동차세와 차량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는 세금과 공과예요. 상공인세입이, 적십자입이, 뭐 조합비 같은 거 다, 회비 같은 거 이런 거 다 세금 공과고, 차량 유류대는 차량 유지비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 현금으로 줬으니까 그냥 출금을 할까요? 그냥 출금.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다 800번 됩니다. 세금과 공과. 헷갈리시면 그냥 차변으로 분기하세요. 30만원. 그 다음에 또 출금. 자, 이거는 차량 유지되는 차량 유지비 800번대. 요렇게 금액이 12만원. 자, 그러면 이제 다 현금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출금으로 하면 끝났죠? 오늘 만약에 이걸 차변으로 했다면 여기 대변 현금하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제 결산정리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산정리사항은요, 그 자동결산 있죠? 자동결산이 기말재고액, 대손상가, 감가상각 뭐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운영사 상급에서는. 운영사 2급 그 이상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법인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자동결산이니까 결산자료 입력이고, 자, 요거는 이제 일반 전표에 분기하는 거예요. 자, 12월 31일로 분기를 해 봅시다. 소모품 미사용액 25만원을 계상하다. 이 도대체 사왔을 때 뭐로 했는지를 봐야 돼요. 결산정리상 분기할 때는요, 항상 합계잔액산표를 열어놔야 됩니다. 12월 31일. 자, 그러면 소모품을 여기 소모품으로 처리했나 보세요. 재고자산에. 상품 밑에 없죠? 그럼 요 밑으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보세요. 여기에 소모품 B로 돼 있죠? B로 돼 있네. 사왔을 때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사왔을 때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그 중에 우리가 남은 거는 차변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차변에 요 25만원 남았죠? 그럼 소모품 25만원, 대변에 소모품비 25만원. 이렇게 분기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 차변에 소모품 25만원. 만약에 이게 사용액으로 나왔다면 빼야 돼요. 그 아까 그 합계잔액산표에서 본 금액에서 이걸 빼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소모품으로 해줘야 돼요. 이건 미사용액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
대변은 소모품비 800번대. 자, 그래서 25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임차료 미경과분을 계산하다. 월할 계산한다. 그럼 여기 저 학계전액선표로 가보세요. 임차료라고 있어요. 자, 임차료 240만원 있거든요. 잔액이. 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 해보면 요건 지금 더블 클릭을 엉뚱한 걸 했네요. 보험료를 했네요. 임차료 요거 360만원. 요걸 더블 클릭하면 사무실 임차료 6월 1일 날 줬대요.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죠. 여러분들 그 12에서 6 뺐다고 6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6월 달도 쳐야 돼요. 그러니까 금년은 7개월이고 내년은 5개월이에요.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니까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니까 1, 2, 3, 4, 5. 5개월치죠? 그럼 5개월치 요거 한 달에 얼마입니까? 요게 1년이 360이면 한 달에 30이죠? 자, 한 달에 30만원씩. 자, 5개월 치면 얼마예요? 5개월치. 내년 5개월 치면 150만원이죠? 요 150만원을 내가 임차료를 먼저 줬어요. 근데 미경과분 경과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150만원 5개월치는 이거는 아직 경과되지 않았어. 내가 만약에 지금 12월 말일날 나 이제 여기 이 사무실 이제 안 쓰고 다른 데로 이사 갈래요. 그러면 이거 어때?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부동산 계약은 계약 기간까지는 채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개인 주택 같은 거는 이제 2년 살다가 2년 후에 자동 연장되면은 나 이사 갈게요. 그러면 3개월 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여튼 내가 미리 준 거니까 자산이에요. 그래서 요거 끄고 일반 전표로 와서 차변에 선급비용. 자, 지금 5개월치 한 360이니까 12 나누니까 한 달에 30만원씩 5개월이니까 150이죠. 150만원. 대변에 보험료. 자, 보험료 역시 800건대 보험료. 여러분들은 800건대만 입력하시면 돼요. 제조업이 아니니까, 도소매업이니까, 운영사 상급에서는.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150만원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매출 채권 잔액, 요런 거는 전체 메뉴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일단 열어놓으세요. 자, 01월부터 12월. 자, 그리고 그냥 확인 누르세요. 그럼 그냥 자동으로 떠요, 이렇게. 자, 만약에 제조업일 때는 거기 또 코드를 또 입력해 줘야 되지만 여기는 운영사 상급에서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매출 채권 잔액이 1%의 대순증당금 설정하다. 이거는요 계산해야 돼요. 학계전액산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외상값 있죠? 받으러 옴 있죠? 외상값이 있고 여기 대순증당금 잔액이 있지만 받으러 옴은 대순증당금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그 1%라 그랬잖아요. 1%라 그랬으니까 요거 지금 그 매출 채권의 1%니까 여기 지금 472000 여기서 02개 잘라버리니까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472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4억 7200에서 0 2개 잘라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빼기 지금 대변에 120만원 있죠? 120만원 빼버려요. 그럼 요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요 120 빼니까 352만원 나오죠? 352만원이 바로 요게 외상매출금이에요. 요게 외상매출금. 자, 그러면 여기 그 결산자료 입력 있죠? 여기에 내려가면 여기 대손상가 외상매출금 있죠? 여기에 352만원 여기다 입력해줘요. 이렇게. 왜냐면 4억 7200에서 0.01 1%니까 02개 잘라버리니까 472만원. 대변의 대순증당금 잔액이 있으니까 여기 외상값 여기 있으니까 요거 빼고 해줘야 되겠죠. 근데 받으러 오면 없어요. 대순증당금이.
여기서 공두개 잘라버리니까 55만원 나오죠. 뭐 볼 것도 없이 1%는 0.01이기 때문에 공두개 자르면 돼요. 55만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요 밑에다가 받으러 오면 5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요거는 대순충당금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이건 아주 쉬워요. 여기 미상각분 감가상각 자산. 여기서 그냥 다다다 엔터 치면 다 나와요, 그냥. 자, 여기 본사 건물이 한 채만 있으니까 하나만 나오고 차량은 두 대가 있네요. 자, 이건 이렇게 옆으로 가면 단기 상각비가 있어요. 건물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 차량은 두 개가 있으니까 요 합계. 노트북 요건 비품 하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건물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 컨트롤 C로 복사해 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 건물 감가상각이다 컨트롤 V. 얼마나 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 요거 컨트롤 C 복사해 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차량운 방구에 컨트롤 V. 편하죠? 미상각분 자산 비품 요거 컨트롤 C 복사해 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여기 비품란에다가 컨트롤 V. 그럼 복사돼 있죠? 끝났네요. 자, 요 두 개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정리해라. 그럼 이거는 물류관리로 들어가서 재고자산 수불부 열이 들어가고 0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 그냥 이건 다 치면 전부 다 나와요. 피아노 전자 이거 전부 다 나와. 그럼 이거를 마감을 해주세요. 마감. 그럼 일괄 마감. 전부 다 마감한다는 거야. 12월 말이니까 마감해야죠. 확인 눌러. 그럼 마감이 끝났어. 그럼 전체 메뉴에서 재고자산 명세서를 보세요. 그럼 이건 12월 달을 해야 되겠죠. 12월 말일 현재 재고가 얼마냐. 그러니까 요거에 7,183만원. 요 금액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요 위로 올라가면 기말상품 여기다가 컨트롤 V.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자, 이것 때문에 기말상품 재고 때문에 물류관리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이대로 끝나면 큰일 나요. 전표 추가부터는 눌러야 됩니다. 이거 전표 추가부터는 안 누르면요. 여기 밑에 조회 문제 답이 다르게 나와요. 전표 추가부터 눌렀죠? 의심이 가 내가 눌렀나 하고 의심이 가면 또 눌러 그냥. 그리고 몇 번 눌러줘 계속.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31일 날짜 돼 있죠? 그럼 조회 버튼 눌러. 그러면 결차 결대. 상품이 매출원가로 가야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비교해서 매출총액이 나오고 감가상각 뭐 대순상각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 끝났죠? 자, 여기 아까 분기했던 거 있고 결산 정리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모두 닫기 쭈루룩 하고 다 닫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제 조회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자, 조회 문제를 풀면은 자, 여기 첫 번째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상품 매입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그 계정별 원장을 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구매월보 물류관리에서 구매월보 여기 구매 있죠? 요거 구매월보 이거 누르고 1월부터 3월 30일까지 그러니까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그리고 상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총 매입액이 요거죠? 부가세는 아니에요. 요 합계금액 아니고 공급가액 47720. 자, 요거 여기다 이제 입력하는 난이 있으면 47720 거기다 갖다 입력해 주면 돼요. 이렇게 얼마인가 조회하면 이제 이거 우리 컴퓨터로 시험 보기 때문에 거기다 입력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피아노라고 나왔죠? 피아노 이거는 매입액이니까 구매 월보를 보지만 피아노는 뭐예요? 품목이죠? 품목.
그럼 전체 메뉴에서 물류관리에서 품목별 판매 현황을 봐야 되겠죠. 판매 수량은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여기 품목별 구매 현황을 보려면 여기고, 품목별 판매 현황 보려면 여기고, 지금 방금 전에 구매 월보 전체 구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체 구매한 금액 얼마고 판매한 금액 얼마고, 그러고 이거는 품목별이에요. 품목별 판매 현황, 피아노 판매 수량은 몇 개냐. 자, 2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죠. 2월 1일부터 5월 말. 그럼 여기다가 02월 01일부터 05월 31일. 그 다음에 그냥 치면 이렇게 나오죠. 자, 품목별 피아노 판매 수량은 몇 개냐면 피아노 선택하고, 이건 지금 품목별 판매 현황이죠. 자, 여기 몇 개 팔았어요. 여기 138개 팔았죠. 그래서 판매 수량은 138개. 그 다음에 이제 대전악기의 외상매입금 미지급에, 이거는 어떤 거래처를 물어봤죠? 거래처. 대전악기라는 거래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 원장을 누르세요. 자, 거래처 원장인데 6월 30일 현재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06월 30일, 06월 30일. 그 다음에 여기 외상매입금은 251번이죠. 자, 251번. 따다다 이렇게 쳐버리면 다 나와요. 그냥 거래처 몇 개 없어요. 자, 실무에서는 요거 눌러서 거래처 이렇게 눌러주는 게 좋아요. 거래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실무는 거래처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 시험 문제니까 몇 개 없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나오면 대전악기의 외상매입금 미지급액, 대전악기의 미지급, 요거 지금 외상매입금이란 계정 선택이 중요합니다. 날짜하고. 그러니까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미지급액은 4,940만 3천원.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이제 요거 복사가 돼요. 이럴 때는 컨트롤 C하고 시험 볼 때는 여기에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갖다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는 4,940만 3천원. 이렇게 시험 볼 때는 전산 컴퓨터로 시험 보기 때문에 뭐 시험지도 못 가져 나오고 시험지도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위에 저장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고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컴퓨터에다가 이거 복사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복사해서 다 집어넣어서 넣으시면 아주 편하죠.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통신비 지출액이 가장 큰 달,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이게 정리를 해놨어요. 가장 큰 달, 저기 총계정원장, 월별로 가장 큰 금액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총계정원장입니다. 계정별로 금액을 물어볼 땐 계정별, 거래처별 금액을 물어볼 땐 거래처, 일월계표는 중간기간의 합계액, 재무상태표, 뭐 IFRS 재무상태표 뭐 이런 거, 거기에 내용을 물어볼 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운영사 상급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운영사 시험 입력 방법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푸른 방법을 조회하는 거, 그 다음에 기말상품 구하는 거, 결산 정리하는 거, 입고 출고, 부서 등록 뭐 이렇게 하고, 운영사 2급은 여기에 더 추가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통신비 지출액이 가장 큰 달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장 큰 달하면 총계정원장이에요. 자, 그러면 요 계정 과목만 선택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 통신비에 800번대. 그러면 814 나오죠? 8월부터 10월 30일까지 기간을 딱 잘랐어요. 8월 1일부터 8, 9, 10 석 달 중에 가장 큰 달 지출액이, 지출은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 맞죠? 차변. 그러니까 여기네 뭐예요? 8월이네. 달은 몇 월인가? 8월 맞죠? 여기 8월이 제일 크잖아,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8월.
자, 10월 수취한 받으러옴 총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10월에 수취한 10월 중 수취한 받으러옴 총액. 그러면 이거는 총액을 물어볼 때는요. 뭐 항상 월계 있잖아요. 월계. 또 일계, 월계. 그럼 월계로 해가지고 10월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서 조회해도 돼요. 받으러옴 총액 요거 10월 달에 받으러옴이 차변에 들어온 합계 얼마예요? 5,500만원 들어왔죠? 총계니까 요거 계를 대답하면 되죠. 계 5,500 자,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포괄 손익계산서.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기능별에 표시되는 기타 수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거는 전체 메뉴에서 여기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물어봤죠. 자, 12월 쭉 들어가서 기능별에 표시되는 기타 수익 여기 있죠? 기타 수익. 여기 기타 수익 있죠? 임대료나 그 밖에 영업의 수익이란 얘기예요. 기타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고 영업활동 외의 수익이에요. 그럼 601만원 맞죠? 601만원. 자, 그래서 요 금액은 601만원이다. 자, 그러면 601만원을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601만원. 그 다음에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코리아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트 스탠다드라고 그랬죠. 인터내셔널 국제 파이낸셜 재무 리포트 보고 스탠다드 기준,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2007년 이후부터 이걸 채택했어요.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면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기업의 그 통합 그 회사 다 합친 거를 보고 이제 투자 결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여기 재무상태표 여기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자 12월 이 월이 나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잉여금 처분 그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표시되는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재고자산 여기 재고자산 물어봤죠? 재고자산은 여기 있네요. 여기 상품 소모품 여기 상품 소모품 합친 거 7,208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7,208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이 다 끝났어요. 자, 이거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에 문제에 직접 입력하는 거고 그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컴퓨터로 시험 보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이든 요 입력하는 난이 있으니까 시험 보시면 시험장에 가면 그 감독관이 시험 보는 요령을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그대로 시험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숫자 콤마를 찍든 안 찍든 상관없는데 앞에 원자를 붙인다든가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고 숫자만 요 개수 이런 거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8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숫자만 입력하라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회분 모의고사 24년도 모의고사 좀 변형한 거 좀 수정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IT고에 올려놓을 거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이대로 하시고 또 이제 그 아까 대한상공에서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거기서 다운받으면 이 회사명은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그대로 다시 또 여기에 전체 메뉴에서 백업 데이터 복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